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스튜디오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나와주셨습니다.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와, 우리 고동원 명장님께서는 마스크 끼시고 스튜디오에서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리얼하게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출연료 좀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서. 자, 오늘도 그 자동차 정비 고장 관련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21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투싼 2019년식이겠죠? 투싼 19년식이라고 써주셨는데 2019년식 디젤 차량인데 주행 중에 간헐적으로 저속 운행이나 신호 대기할 때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연료 필터 문제라고 해서 필터도 교환을 했고요. 흡기 클리닝도 하고 심지어는 인젝터까지 교환을 했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제발 원인 좀 알려주세요. 와, 아니 1321님께서 돈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요. 아마 좀 굉장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게 이렇게 역력히 이렇게 느껴집니다. 원래 디젤차 그러면 점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때 연료 시스템으로 이제 주로 이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정비업소에서도 이제 어떤 연료 관련해서 아마 정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디젤차는 점화 플러그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분도 이제 가다가 저속 시 아니면 공회전 상태 시동이 꺼지는 현상 발생하면 대부분 뭐 정비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연료가 정상 공급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까지 다 정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EGR입니다. EGR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EGR이 뭐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맞다. 질소 산화물 줄이는 건데요. 이게 EGR이 열림 고착이 돼버리면 저속 구간이나 신호대기 할 때 시동이 꺼집니다. 이 자체가요. 열림 고착이면 이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거죠.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공기량 보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젤차의 고질병 EGR 시스템을 점검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명장님, 그러면 EGR 시스템 점검 우리 디젤 차량 모시는 분들 많잖아요. EGR 점검은 뭐 보통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때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대략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만에서 8만 킬로 정도. 뭐 이제 이건 장비를 이용해서요.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서 공기량을 계측을 하다 보면 EGR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자, 1321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명장님 3031님께서 명장님, 고동원 명장님, 자동차 게이지가 고장나는 이유가 뭘까요? 고치는 것은 본인이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동차 게이지라고 써주셨는데. 근데 계기판의 게이지가 어떤 게이지인지 이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어떻게 답을 질문을 주셔야만이 알 텐데. 제가 예상하기로 속도 게이지 아닐까요? 속도 게이지 같은 게 바늘로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제 주변의 지인들이 옛날에 아니 이게 고장 났어. 그래서 저기 카메라에 내가 좀 많이 찍혔어.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글쎄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뭐 지금 어떤 명확히 지정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뭐 속도 게이지 그러면 지금 이제 센서로 제어합니다. 제가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전기전을 이제 변환해서 하는데요. 속도 게이지가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드리븐 기어, 자동 변속기 아니 수동 변속기 보면 드리븐 기어라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니 이게 속도 게이지가 변속기 쪽에 부품이 있어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제 나는 부분 변속기가 있는 거죠, 자체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커지는 겁니까? 아니요, 커지지 않습니다. 커지진 않고요. 속도 게이지가 고장이 났다면 드리븐 기어 이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명장님
연료 그 탱크의 게이지죠. 연료 게이지. 예, 예. 연료 게이지가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연료 게이지 망가졌으면 이제 실제로 또 연료 어셈블리를 탈거해 가지고요. 그것만 이제 부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셈블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셈블리라는 것은 어떤 세트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대부분 이제 파샬라 나오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연료 같으면 그것만 이제 교체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3031님 답변 어떻게 되셨죠? 자, 또 3789님 질문인데요. 2018년 투싼 차량인데요. 새 차네요. 에어컨을 켜면은 30분 정도는 아주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에어컨 바람이 나오지 않고 우웅 소리만 나요. 또한 에어컨을 끄고 30여 분 지나면은 그때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데 에어컨 가스를 다시 넣고 뭐 팽창 밸브인가? 그것도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못 잡네요. 도와주세요, 명장님.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작동을 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체가요. 많죠. 그런데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에어컨을 켰는데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우웅 소리 나고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 이 얘기 같은데요. 이거 저 에어컨 가스가 어디 저 호수 쪽이 거기서 뭐 새나 보네. 아닌가요? 새면 오히려 바람은 나오겠죠. 근데 바람이 안 나오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에어컨을 작동시키다 보면 이제 에바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에바포레이터. 거기서 이제 물이 온도 차에서 물이 발생하잖아요. 에바포레이터가 이제 뭐 찬바람, 더운 바람이 나오는 그 칸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 그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켜다 보면 차 정차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밑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 얼어버리니까. 에바포레이터가 이제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바람이 송풍을 하면 거기를 거쳐 나와야 되는데 얼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자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막혔으니까 그쪽으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죠. 바람이. 그러면 실제로 막히는 원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서머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서머 스위치, 온도 스위치. 이게 이제 작동을 에어컨을 어느 정도 이제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고 또 더우면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서머 스위치가 아마 고장이 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명장님께서는 그리고 딱 이렇게 사연만 딱 보고 어디가 문제다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썸머 스위치 문제 딱 그냥 지적을 딱 해주시네. 이제 올해 이제 어떤 현장에서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점을 실제로 바로바로 이제 좀 실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자동차 명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3031님께서 저 기름 게이지라고 연료 게이지라고 문자도 다시 주셨네요. 그 어셈블리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어셈블리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파샬러가 나옵니다, 자체가. 샌더라고 이제 스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게이지 샌더 그것만 교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더 저렴합니까? 그거 저렴하죠. 3031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254님 질문이에요. 이번엔 수입차네요. 수입차 BMW 5 시리즈 차량인데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교환을 하는데 대략 35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적인 카센터에서 교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지 일반 카센터에서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아주 솔직하게 주셨어요. 이제 BMW 수입차 이제를 실제 운행하다 보면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체가요. 그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엔진 오일 하나 교체하는데 35만 원. 그다음에 일반 부품 교체하다 보면 아마 일반 우리 그 국내 차량에 비해서 아마 5배에서 10배까지 아마 부품이 아마 정비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 일반 정비 업소에서도 이게 엔진 오일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서비스 센터 가면 이제 순정 부품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제 어떤 정품을 얘기는 하지만은 일반 정비 업소도 순정 부품이 있지 않나요? 있죠, 다 있죠. 다 똑같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 부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능이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해서요 똑같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체했을 때는
어때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겠지요. 절반 정도요. 그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서비스 센터 저기 센터에 계신 분들은 되게 고동훈 명장님을 싫어하시겠네요. 뭐 싫어하지 않고요. 뭐 서비스 센터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 가격이 좀 일반 정비업보다 비싸다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 싸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고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나저나 명장님. 3031님이 좀 계속 지금 추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명장님 맞습니다.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연료 없는 것을 확인을 못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뜯어보니까 연료통에 그러니까 연료 탱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료통에 용접을 한 것이 떨어졌더라고요. 공업사에서 고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부담입니까? 이 이후로는? 이런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질문 요지로 차종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요. 근데 그다음에 상식적으로요, 명장님. 연료통에 용접을 공업사에서 해서 고쳤는데 이게 떨어졌다면 이게 다시 떨어졌대잖아요. 용접한 게. 그러면 돈을 주고 고친 그 공업사에 가서 또 AS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비했던 데 가서 다시 해달라면 해주겠죠. 이제 이런 부분 납땜이라고 하겠죠. 이제 그렇죠. 납땜 부분이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그 업소를 가셔가지고요. 아마 그 정비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갔는데 AS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해줄 겁니다. 무조건 해주니까 3031님 편안하게 다시 가셔서 다시 그 수리 받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명장님 30초 남았는데 또 지금 질문이 오늘 많이 들어옵니다. 제 차는 2011년 아반떼인데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끄럭끄럭 소리가 나는데 정비소에 가도 못 찾아요. 1915님께서 이거 뭐 끄럭끄럭 브레이크가 밟을 때 끄럭끄럭 소리는 무슨 소리죠, 이게? 글쎄 어떤 거 소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정비소에서도 못 찾는다는데요? 근데 그건 직접 제가 이제 아마 차를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꾸럭꾸럭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패드 때문인지 드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뭐 브레이크 그 정도라면 패드 및 드럼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그냥 교체하라고 할까요? 아니, 교체한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캘리퍼가 맞다, 캘리퍼. 혹시 정상 작동을 안 해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캘리퍼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캘리퍼가 정상적으로 유압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차를 직접적으로 한번 봐야만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받아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명장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요.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했습니다.